가볼게. 오늘 쌤이랑 집합의 연산 배울 건데 연산이 뭐냐면 더하기 빼기 이런 거죠. 그래서 집합에서도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쌤이랑 여러 가지 이제 용어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뭐 집합이 있어야 더하기 빼기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집합 3개 쌤이 가지고 와볼게. A라는 집합은 1, 3, 5고 B라는 집합은 2, 4 C라는 집합은 2, 3, 5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산은 합집합이라는 거야. 일단 이름만 들어봤는데 뭐 할 것 같아? 합집합은? 더할 것 같죠? 그래서 기호는요 일단 이렇게 쓸 겁니다. U자처럼 구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호를 쓰면 의미가 뭐냐면은 A랑 B라는 집합을 합집합했다. A 합 B를 읽을 건데 얘도 얘들아 합집합이기 때문에 결국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 기호 써주시고요. 여기에 원수를 넣어버릴 건데 어떻게 원수를 넣어버릴 거냐? A랑 B를 넣는 거야. 합쳐서. 그럼 1, 3모랑 2, 4니까 뭐 겹치는 부분 하나도 없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그대로 다 써주면 돼. 이게 합집합 끝이야. 그럼 비합시 한번 가볼까요? 비합시. 그럼 얘는 2, 4랑 2, 3, 5 합칠 거야. 근데 공통 부분 뭐 있어? 2 있죠. 근데 한 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2, 3, 4, 5. 그래서 합집합은 그냥 두 집합을 합쳐서 써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는 교집합. 지금 합집합 다음에 차집합 배우는 거 아니고 약간 곱하기 개념인데 곱집합 말고 교집합인데 얘는 두 집합을 교집합했을 때는 공통 부분만 가지고 와주면 돼요. 공통 부분만.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약간 반대 개념이야. 얘는 다 쓰는 건데 얘는 공통 부분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둘이 약간 반대 개념이고요. 이렇게 기호 쓸 거예요. 얘 반대 모양이죠. 쌤은 그래서 일단 얘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A 교시 한번 가볼까요? A 교시. A 교시를 읽을 거야. 그럼 A 교시는 뭐죠? A랑 C집합의 공통 부분. 그럼 A랑 C집합의 공통 부분 누구요? 3, 5. 끝. 잘하네. 그럼 봐요. A 교 B는? 없죠.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일단? 여기 오른쪽에. 일단 A 교 B라는 건 A랑 B의 교집합을 쓸 건데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 근데 집합이잖아. 공집합이라고 써줘야죠. 그래서 이 어떤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그게 공집합이 나오죠? 그럼 이 둘을 이 관계라고 할 겁니다. 서로소 관계. 그럼 서로소 기억나십니까? 서로소가 뭐죠? 어떤 두 숫자를 서로소냐고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2랑 4는 서로소야? 얘들은 아니죠. 그럼 2랑 3은 서로소야? 이런 거 맞죠? 두 숫자를 비교했을 때 공통량수가 1만 있어야 되는데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건 두 집합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보고 서로소인 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두 집합이 서로소냐 물어볼 거야. 그럼 두 집합이 서로소라고 물어봤을 때는 얘를 만족해주면 돼요. 누가? 공통된 부분.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공집합이다.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인 관계라고 하는 거니까 얘까지 용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 이렇게 용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배울 거는 일단 얘가 있어야 좀 배우기 쉬운데 뭐냐면은 전체 집합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A, B, C라는 집합이 3개가 있는 거잖아. 얘네들을 다 아우르는 집합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는 일단 얘도 6거든? 얘도 6인 한데 얘도 뭐처럼 생겼어? 얘도 6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쌤은 이렇게 기호 쓰겠습니다. 근데 아마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긴 있을 거야. 알겠죠? 그냥 6인 한데 여기 짝대기 붙은 거니까. 알겠죠? 얘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 집합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A, B, C를 지금 보니까 얘는 1, 3, 5. 쌤이 어떻게 가지고 온 거냐면은 홀수만, 짝수만, 소수 가지고 온 겨. 그럼 전체 집합이니까 얘도 집합이긴 집합이잖아. 이 전체 집합은 원소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말이 되겠죠. A, B, C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체 집합은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쌤은 얘까지 알려주고 싶은 건데 집합의 표현 중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 몇 글자였죠? 6글자였나? 5글자였나? 6글자. 집합의 표현 중에서 원소 넣을 법 말고 조건 제시법 말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거 뭐였죠? 벤 다이어그램이었죠.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 이 단원에서 얘들아 이 그림이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이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 집합 안에 이 세 개의 집합이 있는 건데 뭐 둘은 잠깐 보니까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A 왼쪽에 써주면은 여기 C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B랑 C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B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A에는 1, 3, 5고 C에는 2, 3, 5니까 공통된 부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B랑 C도 공통된 부분이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돼 주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1, 3, 5 있다. C라는 집합에는 2, 3, 5 있다. B라는 집합에는 2, 4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는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전체 집합을 알면 뭐를 이제 배울 수 있냐?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일단 여집합. 그럼 여집합은 앞에 뜻과 표현에서 오답했을 때 여집합 말고 다른 걸 배웠었는데 여사건을 배웠었죠. 여사건이 뭐였었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말고 반대. 그럼 여집합도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반대야. 그럼 다시 말하면 기호는 어떤 집합의 여집합 C라고 쓸 거거든요. 그럼 A 여라고 읽을 거야. A의 여집합이라는 걸 읽어도 되는데 보통 그냥 줄이나 봐. A 여라고 읽을 건데 그럼 얘는 누구만 가지고 오는 거냐면은 이 문제가 좀 애매한 게 A 여라는 거는 A가 1, 3, 5잖아. 전체가 없어봐. 그럼 1, 3, 5 말고 다 가지고 오는 겨. A 여의 의미가. 왜냐면 A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1, 3, 5 말고 다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1, 3, 5 말고 나머지는 뭐 2, 4, 6, 7, 8, 9 다 가지고 와도 되고 뭐 0도 되고 음수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여집합이 나오려면 좀 기준이 필요하거든 전체가. 그럼 봐요. 전체가 1, 3, 5니까 1, 3, 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구만 가지고 와주면 돼? 2, 4만 가지고 와주면 돼. 이게 여집합이야. 전체가 꼭 필요합니다. 여집합을 구할 때는. A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아 여기 말고 나머지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나머지 원소가 뭐밖에 없어? 2랑 4밖에 없잖아. 그럼 2, 4 쓴 거야 그냥. 그럼 혹시 C의 여집합은 만약에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여기를 한번 찾아볼까? C가 여기죠. 그럼 노란색 말고 원소 나머지 다 가지고 와주면 돼. 1, 4 있지. 여기 1, 4 써주면 돼요. 여집합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사건이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집합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차집합까지. 그래서 오늘 배울 용어는 일단 이 5개가 전부야.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의 전체 집합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전체입니다. 알겠죠? 그럼 차집합은 너네가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A 빼기 B의 임인데 얘만 혼자 기호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집합도 U라는 기호를 배운 거고 여집합도 어떤 집합의 C,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이런 아보리보처럼 생긴 건데 혼자 빼기입니다. 근데 이게 안 좋아. 무슨 말이냐면은 A 빼기가 나오죠 문제에서. 그럼 너 일단 해석을 하는 거야. 아 A에서 B를 뺏는 집합이구나.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서 공부할 겁니다. 일단 기호가 엄청 많죠. A, 교, B, 연대. 아마 학원에서 쌤들이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너네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면 됩니다. 쌤이랑 이제 A 빼기 B가 나오죠? 그럼 A, 교, B여로 바꿀 건데 얘를 이제 이렇게 발음할 거야. 앞, 교, D, 여로. 앞교, D, 여로 발음할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A에서 B를 뺀 건데 누가 봐도 앞에 있는 집합이 A죠. 뒤에 있는 집합이 B지. 그러면 앞에 거 왔고 뒤에 거 왔는데 앞, 교 집합 썼죠? 이 교 기호 앞, 교, D, 여잖아. 그냥 이 말은 그대로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집합은 앞교, D어로 바꿔서 풀 건데 이게 왜 나오는지는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B 빼기 C야. 그럼 얘 뭐로 바꿔서 풀자고요? 앞교, D어로. 그럼 봐봐. 앞, 교, D, 여까지. 알겠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바꿔서 또 계산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차집합도 이렇게 바꿀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이 A 빼기 B가 왜 A 교 B연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잘 봐요. 이 A 빼기 B가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 A가 좀 기준이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A 집합은 잠깐 보니까 1, 3, 5입니다. A 빼기 B가 안 되잖아, 지금 이 기호에서. C로 갈게요. 쏘리. C 집합은 2, 3, 5입니다. 이렇게 뺄게요. 1, 3, 5에서 2, 3, 5를 빼고 싶어. 그럼 혹시 결과가 누구 나올까? 아직 안 알려줬는데 얼마 나올 것 같아? 1만 남는 거 맞아. 그럼 지금 1, 3, 5에서 3, 5가 왜 지워진 거지? 이 빼는 집합 C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지워진 거지. 그러면 이제 1, 3, 5 기준에서 오른쪽 거랑 공통된 건 지워졌어. 그럼 1은 남았다? 그럼 2는 그냥 버려지는 거야. 뭐 마이너스 2로 남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져. 집합에서. 그래서 공통된 부분은 제외하고 1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B의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분홍색 A 기준에서 노란색을 빼는 거야. 그럼 누구 남아? 여기 남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A 빼기 B인데요. 그러면 A교 C여랑 같은 말인지 쌤이 그림을 다시 그려줘 보겠습니다. 잘 봐요. 지금 뭐 B는 중요하지 않은 게 C만 그려볼게. 잘 봐. 왜 A교 C여가 같은 말인지. A 있고 C 있고 여기 1 있고 3, 5 있는 모양이죠. 잘 봐. 일단 A 누굽니까? 여기죠. C 여 어딥니까? C 말고 나머지죠. 그럼 혹시 지금 두 번 색칠된 부분이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여기 맞습니까? 두 번 색칠된 부분? 맞지? 이게 A교 C 여가 되는데 내가 아까 실제로 A 빼기 C를 보니까 어디만 남았어? 보라색만 남은 거 맞죠? 그래서 A교 C여랑 A 빼기 C랑 같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빼기를 그러니까 이거지. 집합에서는 이 더하기 빼기라는 말이 없잖아. 합이랑 교가 있잖아요. 빼기는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 껴서 공부하는 거지. 보통 이게 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이랑 교로 집합을 연산하는 거야. 빼기는 그냥 바꿔서 풀어주는 용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AC 가보고 바로 넘어가보지. 전체 집합 가지고 왔는데요. A 있고 B 있어. 근데 여기에 1, 2, 3, 4, 5, 6 가보겠습니다. 혹시 A 집합 원소 누구 있습니까? 1, 3, 4. 좋아요. 그럼 바로 가볼게. 오늘 배운 내용 A 합 B 원소 누구 있습니까? A랑 B랑 합치는 겨. 1, 2, 3, 4, 5. A 교비 원소 누구 있습니까? 4. A 교비 의미 뭐야? 공통 부분 맞죠? 그 다음에 A 여가 볼까요? A 말고 나머지 다 가지고 오는 겨. A 말고 나머지 A 동그라미 빼. 2, 5, 6. 혹시 B 빼기 A 누구 나오죠? B에서 A 빼 2, 5. 2, 5. 혹시 B 빼기 A랑 같은 말 뭐였죠? 앞교 D여. 어떻게 쓴다고요? 앞, 교, D, 여. 같은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쌤이랑 책이랑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부분 뭐냐면은 이 합집합이랑 교집합 보면은 이 기호로 써있지만 나랑 이제 어떻게 해석도 할 거냐면요. 합집합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A집합이랑 B집합을 또는으로 가지고 온 말이 있고요. 그 다음 교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이런 의미야. 또는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는? 합집합에는. 교집합에는 그리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 해석이 되는 게 이 A 교 B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공통 부분 가지고 오자고 했죠. 그럼 A집합 그리고 B집합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A도 속해야 되고 B에도 속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 부분 말하는 겁니까? 여기
공통 부분 A 교비. 알겠죠? 그럼 또는은 A 합비의 의미가 또는이거든요. A 또는 B까지. 쌤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싶긴 한데 또는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 뭐였어 또? 우리 근구할 때. 맞죠?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어떤 숫자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이 0이 된다고 하는 거는 왼쪽이 0이 되고 오른쪽은 아무거나 상관없고 오른쪽이 0이 되고 여기 아무거나 상관없고 둘 다 0이 됐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럼 봐요. 여기 약간 A집합으로 보고 여기 B집합으로 봐봐. 그럼 여기 둘 다 0이 되는 값은 얘지. 그냥 얘가 그리고야. 뭐라고요?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돼. 그리고 개념. 그럼 이거를 다 합친 개념이 뭐라고요? 이거를 다 합친 게 또는이야. 그럼 쌤이 여기서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지. 이 경우일 때 나랑 여기를 말하고 싶죠? 자, 이 A 합 B라는 게 얘랑 합쳐진 부분이잖아. 근데 내가 이 A 합 B를 세 갈래로 나눠주고 싶은 거야. 세 갈래로. 어떻게? 1번, 2번, 3번으로. 그럼 봐요. 여기를 A집합으로 보고 여기를 B집합으로 보면은 이 경우를 내가 1번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야. 1번 어디 부분입니까? 여기. 그럼 여기 부분 뭐냐면은 B랑 겹치는 부분. 3번은 제외하고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3번이라는 게 둘 다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1번 라인에서는 이 첫 번째에서는 왼쪽은 0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 그럼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3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여기 2번. 그럼 또 2번은 뭡니까? B인데 누구를 제외하고?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그럼 여기서 이 경우에서 2번을 해석하려면은 오른쪽은 0이 되는 게 맞는데 왼쪽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 합쳐가지고 또는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는의 의미가 A 합 B라고 했는데 A 합 B는 총 얘랑 얘를 다 더한 부분 이 경우인데 쌤은 또는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왼쪽 1번이랑 오른쪽 2번이랑 가운데 3번까지. 그러면 정확히 또 말하면 이 그림이 예시가 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봐요. 우리가 이제 뒤에 수능과 조합을 안 배워서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얘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잘 봐요. 내가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는데 문제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가지고 와달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가지고 와달래. 그럼 잘 봐요. 1부터 10까지 카드 중에서 2의 배수 뭐 있어요? 2, 4, 6, 8, 10 있죠. 5의 배수는요? 5, 10 있지. 그러면 오늘 배운 또는의 의미가 뭐라고 얘들아? 다 더하는 거야. A집합이랑 B집합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근데 공통인 게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래서 5개랑 2개를 더한 다음에 답은 7이 아니고 공통된 거 하나 있으니까 뺀 거야. 맞습니까? 그럼 봐요. 내가 방금 알려준 건 무슨 말이냐면은 1번 구역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에서 누구만 만족하고 싶은 거야? 2의 배수만 만족하고 싶은 거야. 5의 배수는 만족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5개 중에서 2의 배수만 되고 5의 배수 안 되는 거 뭐 있어? 2, 4, 6, 8만 가지고 오고 싶은 거지. 1번 말하는 게. 그럼 2번은 5의 배수만 되고 싶은 거야. 5의 배수 중에서 공통되는 거 10 말고 5의 배수만. 그럼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죠. 이게 2번이야. 그럼 마지막 3번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다시 말하면 3번의 의미가 이거겠죠.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 그럼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는 10의 배수밖에 없잖아. 누구니까 10까지. 얘가 3번이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또는의 의미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뒤에 가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배운 거니까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쌤이랑 뒤에 가서 집합의 계산 받는 방법 뭐 이런 거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예시가 필요한 부분은 예시까지 해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인데 교환 법칙은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다 알아 너네가.
뭐냐면은 A랑 B랑 공통된 부분, A 교 B랑 비교 A랑 그냥 같다는 얘기야. 뭐 다시 말하면 A랑 B랑 공통 부분 여기잖아. 근데 B랑 A랑 공통 부분 여기 아니겠어? 기호 법칙 그냥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당연히 교집합이 되면 뭐도 되겠습니까? 합집합도 가능하겠죠. A합 B랑 B합 A도 가능한 거니까 얘는 약간 그냥 쭉 읽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랑 세 번째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법칙,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배법칙인데 쌤이 이 둘을 구분할 거야. 알겠죠? 뭐 결합은 딱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겁니다. 뭐 A교 B교 C, A교 B교 C 있는데 결합한다는 게 묶는 거잖아. 이 둘은요, B교 C를 먼저 좀 구한 다음에 A랑 교집합하거나, 여기서는 A랑 B랑 교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C랑 교집합하던가, 둘이 그냥 같다는 말입니다. 뭐 그림을 좀 도와주면은 이 3개짜리 있는 애들 모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3개짜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개짜리는 보통 A, B, C 많이 쓰고 A, B, C 많이 쓸 거야. 잘 봐. 이 결합법칙은 얘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야. B랑 C의 공통된 부분 어디 있습니까? B랑 C의 겹치는 부분 여기. 근데 이 분홍색이랑 이제 A랑 교집합할 거야. A는 여기죠? 그럼 얘랑 공통 부분 어디 있습니까, 얘들아? 여기밖에 없지. 여기가 문제에서 말하는 A교, B교, C야. 그럼 두 번째 그림에서도 얘 누구부터? A교, B부터. 그럼 A교, B 여기겠죠? 그럼 얘랑 누구랑? C랑 교집합하고 싶은 거야, C랑. 그럼 또 어때? 또 여기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은 너네 맘대로 계산하고 싶은 거 먼저 계산해도 돼. 오케이? 그 다음 분배법칙은, 분배라는 건 얘죠. 얘가 제일 좋은 예시 같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A에 B 더하기 C. A를 분배하죠. AB 더하기 AC. 그럼 선생님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A랑 괄호랑 뭐가 생략된 겁니까? A 곱하기 B가 생략된 거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계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A 곱하기랑 B 계산하고 A 곱하기랑 C 계산하고 가운데 연결 뭐 한 겁니까? 이 B 더하기 C 여기 더하기로 연결시킨 거죠. 방법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교 B합 C에 대한 내용이 얘를 한 번씩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A교 B랑 B 합쳐. A교 B. A교랑 C 합쳐. A교 C. 그 다음 가운데 연결고리 뭐 쓰자고요? 여기 B랑 C 연결고리 합으로. 똑같이 얘랑 푸는 방법이. 이게 분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들아, 너네 문제는 한 놈은 그냥 괄호를 움직여주면 되죠. 풀이 방법이. 그냥 얘랑 똑같다. 근데 하나는 실제로 계산을 해야 돼. 수 계산한 것처럼. 그러면 이 결합이나 분배는 어떻게 구분하냐? 얘들의 생김새를 잘 보면은 살짝 다릅니다. 얘는 A교, B교 C고요. 얘는 A교, B합 C거든. 그 뭔 차이냐? 결합은요, 겉과 속이 같습니다. 분배는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여기서 겉과 속이라는 거는 괄호 안에 속이고요, 괄호 밖에 겉입니다. 겉과 속이 어때? 같죠? 겉과 속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너네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고요,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추가해주고 싶은 거는 겉과 속인데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얘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는 건데,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유형이거든? 뭐 상관없긴 한데. 이 문제 형태인데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배 형태이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풀 겁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교를 A한테 뿌릴 거니까 A교 A 가지고 와주시고요. A교랑 B 가지고 올 거니까
A 교 B 가지고 오겠죠. 그럼 이렇게 작성해버리고 가운데 연결고리 합집합 쓸 건데 뭐 이 내용은 안 배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교집합의 의미는 공통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건데 A랑 A의 공통 부분이야. 그럼 누구 나올 것 같아? 나랑 나의 공통 부분. 똑같이 A 나오겠죠? 이건 A거든요? 그럼 잘 보자 할까? 이 내용은 한번 전개하니까 얼추 식이 바뀌었어. 정리가 된 것 같아. 왜냐면은 A교 B랑 A교 C를 구한 다음에 합집하면 됩니까? 근데 이 내용을 푸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또 어때 얘들아? 또 분배해야 돼. 정리가 안 됐어. 또 무지를 해야 돼. A합을 A한테 한번 뿌려주고 또 A합을 B한테 뿌려줘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또 교집합 써야 돼. 그럼 얘 또 풀죠? 얘랑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럼 답이 안 나오냐? 얘는 해석을 할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이 A 교비랑 A랑 합쳐봐. 뭐 여기서 풀어도 상관없어. A와 B랑 A의 공통 부분 가지고 와봐. A와 B는 이 모양이고 A는 이 모양이야. 그럼 혹시 두 번 색칠된 부분이 어딥니까? A죠. 얘 A야. 그럼 나는 왜 흡수 법칙이냐? 겉과 속이 다를 때 겉에 있는 집합 두 개 중에서 속에 있는 집합 두 개 중에서 겉에 있는 거랑 같은 게 있습니까? 있죠. A. 그러면 밖에 거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흡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겉과 속이 다른 분배 유형 중에서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속해 있는 집합 두 개 중에서 겉에 있는 거랑 같으면은 겉에 있는 거로 흡수됩니다. 너네가 아무리 분배를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풀어도 답이 안 끝나. 얘는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이 법칙이 있는 거니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거든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아까 쌤이 바로 했던 부분이야.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기억해 주시고 뭐 기호 살짝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U인데 살짝 짝대기 보이시죠? 쌤이 그거 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여기 집합의 연산의 성질 한번 읽어볼 건데 이쪽 라인은 쌤이 딱히 해줄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 아까 너네가 이제 이거를 해석한 것처럼 다 그 내용입니다. 외울 건 몇 개는 있겠지만 나머지 너네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A교 A.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나랑 공통된 부분이야. 그냥 나 자기 자신이야. A교 A는 A입니다. 그 다음에 A합 A. 나랑 합쳤어. 그럼 뭐 나오겠어? 나 나오겠죠. 이런 말이거든요. 두 번째 볼게요. 공집합이랑 합쳤어. 아무것도 원수가 없는 애랑 나랑 합쳤어. 누구 나와야 돼요? A.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했어. 아무것도 없는 애랑 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거 가지고 와달래. 근데 아무도 없는 집합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없겠죠? 얘는 아무도 없으니까 공집합 이런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쌤이 알려줄 건 없어. 그냥 다 써주는 겨. A합 전체 집합. A랑 전체를 합쳐달래. 합집합은 얘들아 큰 거로 바뀌거든요. 값이 큰 거로. 그 다음 교집합은 작은 거로 값이 바뀝니다. 작은 거로. 그럼 A교 전체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A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거거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전체 집합의 반대말. 전체 말고 나머지야. 전체가 큰 틀이라고 했어. 그럼 전체 말고 나머지입니다. 그럼 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또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럼 뭐 나오겠어? 전체 나오겠죠.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집합 나왔으니까 뭐 A, 여. 이거 뭐라고 했었지라? 나 말고 나머지. 근데 A, 여의 여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 나올까요? A, 여의 여는? 나 말고 나머지야. 얘는 A. A, 여의 의미가 나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 나머지에서 또 만들기 때문에 나 자신 바뀝니다. A, 여의 여는 A고요.
그 다음에 A 합 A 여 가보겠습니다. 얘는 얼마 나올 거예요? A 합 A 여는 나랑 나 말고 반대 합쳤어. 남자랑 남자 반대 여자 합쳤어. 그럼 전체 나오겠죠? 전체. 그럼 당연히 A랑 A여가 아닌 거를 공통 가지고 오면은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 공집합 나올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쌤이 알려준 건 없어 얘들아. 그냥 쭉 써준 거거든요. 한번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너네가 그냥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 맞는 말이니까. 밑에 보면은 뭐 마지막 거는 쌤이 아까 강조한 부분이죠. A 빼기 B는 나랑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뭐로 기억하자고 했냐면은 앞교 디어로. 그러니까 실제로 A 빼기 B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연산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앞교 디어로 바꿔서 풀 거예요. 알겠죠? 앞교 디어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밑에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이 방금 한 내용보다 이 참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나와질 수 있어. 이 말 무슨 표현입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서 벤 다이어그램까지 적용시켜버리면은 누가 큰 거야? 이 그림은? 이 모양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가 더 커야겠죠. 이 형태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로 볼 수 있냐? 둘의 공통 부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내가 아까 교집합은 작은 애가 나온다고 했어. A랑 B의 공통 부분 누굽니까? A. 그럼 반대로 A 합 B 합집하면 큰 놈 나온다고 했어요. A랑 B의 합집합 얼마 나와야 돼요? B. 그럼 봐요. B 빼기 A 하면 얼마 나올까요? 쏘리. A 빼기 B 하면 얼마 나올까요? A 빼기 B. A는 작은 놈입니다. B는 큰 놈이고요. 쌤이 아까 차집합은 공통의 원수를 다 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집합은 B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B로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다 빼버린 거죠. 그럼 누구 남겠어요? 안 남지. 공집합. 이런 내용. 그래서 사실상 위에 거보다는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더 어려운 건데 뭐냐면은 혹시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 A여랑 B여. 누가 누구에 포함될까요? 그림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얘는. 생각하는 것보단. A는 좀 작은 놈이고 B는 큰 놈이야. 근데 여집합, 여집합은 전체 집합 안에서 나 말고 나머지입니다. A여가 클까요? B여가 클까요? A여가 더 큰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 가지고 오면 여기잖아. 근데 B여는 어디야? B 말고 나머지가 여기 부분이겠죠. 그냥 이 보라색이나 분홍색이 공통 부분도 있는데 보라색은 추가적으로 이 도너츠 모양도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A여가 더 큰 부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거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B여에서 A여를 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지. 그럼 누구 나오겠어? 공집합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쌤은 아직 우리 초반이니까 이런 뜻이 나오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주십시오. 알겠죠? 그다음 밑에는 하나의 법칙인데 뭐 수학자가 발견했나 봐. 얘도 얘들아 아까 앞교 디어처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얘는 뭐냐면요, A교 B집합의 여집합을 가지고 옵니다. A교 B의 여집합. 그럼 혹시 이 형태는 약간 이놈을 분배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집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사건 문제이기 때문에 얘 말고 나머지야. 나 말고 나머지. 그러면 A 말고 나머지입니다. 누구 가지고 와야 돼요? A 여 가지고 와야 되고요. B 말고 나머지야. 누구 가지고 와야 돼? B 여. 그럼 가운데 연결고리가 뭐냐면요, 교집합 말고 나머지입니다. 근데 내가 쌤이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교집합을 여집합 씌워버리죠? 그럼 얘는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교 B의 여가 A여 합이야. 근데 잘 봐. 수학에는 이렇게 오는 걸 잘하면, 이것만 잘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오는 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네가 식을 전개하는 걸 배우면 뭘 배웁니까? 인수분해를 배우는 것처럼 저걸 푸는 걸 할 줄 알죠? 그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야 돼요. 쌤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보통 써주기 때문에 C를 다 그냥 압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랑 B는 압수가 됐는데 합집합이 여기 C 안에 들어오려면은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A여 합 B여. 얘는 뭐로 나올까? A여 합 B여는 C를 끄집어 내버리면은 A여는 A로 바뀔 거고 B여는 B로 바뀌겠죠. 그 다음 합집합은 뭐로 바뀌겠습니까? 교집합으로 바뀌겠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드물어간의 법칙이니까 여집합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보면 아마 마무리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은 엄청 어렵지 않은데 이 1번식을 좀 외워줘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저 1번식은 쌤이 아까 알려준 부분이 약간 비슷한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누구냐면은 A 합 B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럼 A 합 B를 하면 A, B 어디? 이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식을 어떻게 주냐면은 얘를 주거든요. A 집합 원소의 개수 주고요. 두 번째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줍니다. 그럼 혹시 이 분홍색이랑 보라색을 가지고 오면은 이 흰색에서 어느 부분이 공통이 되냐면요. 이 가운데 부분이 둘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A 교비까지 가지고 와주면 돼. 그래서 이 흰색 공식은 애들 어떻게 적용될 거냐면은 A 합 B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일단 분홍색 더해주세요. 노랑 보라색이랑.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노란색 부분이 두 번 더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됩니까? 한번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랑 NB를 더한 다음에 NA 교비를 빼주시면 돼. 이게 1번 공식이에요. 그래서 1번 공식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 건데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문제를 보하니까 이게 한글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합집합은 또는의 개념이라고 했고요. 교집합은 그리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아까 이제 예시 들어줬잖아. 똑같은 거야. 뭐냐면은 뭐 또 나올 수 이상하지만 이거 아까 문제도 뭐라고 했어 얘들아?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이 문제랑 똑같아. 그냥 2의 배수를 A로 봐주시고요. 5의 배수를 B로 봐주세요. 그럼 너는 직접 셌을 때 2의 배수랑 5의 배수 또는 경우의 수 가지고 오면 아까 2, 4, 5, 6, 8, 10 몇 개였냐? 6개야. 근데 나는 이 합집합의 경우의 수 구해버리면은 이 A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합집합의 의미야. 얘 6 나왔는데 NA가 얼마냐? 2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5개.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2개. 근데 합은 6개가 안 되죠. 왜요? 여기는 10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둘의 공통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인 10이 두 번 세졌기 때문에 10을 한 개 빼줘야겠죠. 그래서 6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1번 공식인데 일단 문제에서는 항상 얘를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를 안 주고 이 3개를 줄 수 있어. 어차피 그냥 이 식이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4개의 관계식으로 기억해주세요. 4개 중에 하나를 물어봐. 3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봐. 그럼 이 식에 넣어버리면 돼. 알겠죠? 합집합, A집합, B집합, 여기는 교집합. 또는이랑 그리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A여의 말은 A 말고 나머지라고 했고요. 아까 집합 연산의 성질에서 이런 게 있었죠. A여랑 A를 합집합했어. 그럼 뭐 나온다고 했죠? 전체 집합 나온다고 했죠. 그럼 문제에서 말은 이겁니다. 전체 집합에서 NA를 뺐어. 전체에서 A를 뺐어. 그럼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왜냐면 둘이 더하면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이 말이고요. 문제는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얘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없어.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가 빼나 마나
NA 교비가 0이라는 말은 이 말이랑 같은 말이겠죠. A 교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A 교비가 없는 거는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A랑 B랑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서로소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서로소 관계는 공통된 게 없다는 거야. 그냥 A, B, 끝. 이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A랑 B만 더해주면 돼. 알겠지? 뭐 3개짜리 있는 쌤이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알려줄 거고요. 엄청 중요하지, 뭐 나올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첫 번째 공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만 조금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조금 제일 어려울 수 있어. 지금 한 것 중에서. 그래서 이거 대표 문제 먼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마지막이 좀 어려우니까 얘 먼저 풀고 잠깐 쉬어볼게. 15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15 유형 20에 256번부터. 그럼 잘 보자.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전체는 뭐 말하진 않았지만 A랑 B가 나와 있고 A 교비도 나와 있어. 그럼 우리 뭘 구할 수 있냐? 얘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A와 B를. 기억나요? 아까 뭐라고 했어? 이 A와 B랑 4개의 관계식이라고 했었죠. 이 A와 B는 누구랑? NA랑 NB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 뭐 빼자고 했어요? A 곱이 빼자고 했었죠? 그럼 35에서 9 빼니까 26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봐요. 난 NA와 B를 구했는데 이래도 답이 안 풀립니다. 근데 보기를 보아하니 답은 3번 같은데 왜 3번이냐? 혹시 문제에서 원하는 NA여 교 B여. 아까 A여 교 B여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다 끄집어 내주면 되죠. 그럼 여집합 다 끄집어 내줬습니다. 그럼 A로 바뀔 거고요. B로 바뀌겠죠. 가운데 연산 뭐로 바뀌겠습니까? 합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나는 A와 B여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와 B여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해.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26이랑 32잖아. 그럼 26이랑 여 더해서 30 나와야 됩니까? 이 얼마 나옵니까? 4 나와주면 되겠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랑 NA 열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이랑 더해서 30 나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일단 넘기고 17번부터 먼저 해줄게요. 유형 17번부터. 이게 활용이거든요.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뭐 A집합, B집합은 안 나왔고 활용이니까 뭐 로벤스를 좋아하는 학생,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이렇게 나와 있어. 20명, 17명.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A로 B로 봐주면 됩니다. 그럼 쌤은 로벤스 또는 공포영화를 관람한 회원이 29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파악해줘야 될 부분은 또는 나왔습니다. 또는. 내가 아까 또는 뭐라고 했죠?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그래서 A합 B의 원소 개수가 얼마가 나와 있는 거야? 얘가 29가 나와 있는 거야. 해석해줘야 돼. 그럼 NA가 얼마 나오겠어? 20. NB는 뭐가 나오겠어? 17. 이 말이야. 근데 문제 궁금한 거는 이때 로맨스와 공포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 로맨스 그리고 공포.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교 B라고 하는 거죠. 아까 강조했죠? 4가지 중에 한 가지 물어보니까 공식이 대입하는 거야. A와 B 29는 NA 20 더하기 NB 17에서 뭐 빼줘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NA 교 B까지. 이 공식 틀입니다. 37에서 X를 뺀 게 29가 나와주면 돼요. X 얼마입니까? 8명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식이 활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전 유형이 제일 어려운데 다들 어려워하는데 쌤이 그냥 공식으로 좀 만들었거든? 너네 그림 2개만 기억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틀은 공식 가지고 와줘야 됩니다. 무슨 공식이냐면은 아까 문제에서 나오는 게 A 교비잖아요. 근데 NA도 나와 있고 NB도 나와 있어. 바로 식 써볼게. 그러면 NA 더하기 NB에다가 누굴 빼면 NA 교비를 빼버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NA와 B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 공식인데 문제에선 얘는 고정이야. 해석해봐. 23은 고정인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뺄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 보통 최대를 대문자에 최소 소문자 m으로 쓰는데 여기 15랑 8은 고정인데 23에서 제일 큰 값을 뺄 거고 제일 작은 값을 뺄 거야. 그러면 A와 B가 나올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걸 빼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거고 제일 작은 값을 빼면 제일 큰 값이 나오겠죠. 이 식을 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랑 B는 고정인데 내가 뺄 수 있는 값이 제일 큰 값을 빼버리면은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걸 빼면 제일 큰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M이랑 M을 어떻게 볼 거냐? 쌤은 그림으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림으로. 지금 전체는 1부터 20이죠? 잘 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런 거지. 조금 해석을 하면은 우리 공통된 부분 얘들아 제일 작으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없는 게 제일 좋지. 공통된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그냥 안 빼면 되잖아. 근데 봐요. 안 빼죠? 그럼 더하면 23이야. 그럼 A와 B가 23이 될 수 있냐?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전체가 20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제일 커야 얼마인 거야? 제일 커야 20인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혹시? 얘가 제일 작으면 좋아. 다시 말하면 그게 없으면 좋아. 근데 없진 못해. 왜? 없으면 23이 되는데 23이 20을 넘어버리니까. 그럼 이 문제 유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제일 큰 값이 이 A 더하기 B가 제일 클 때가 그냥 전체 힘이 됩니다. 전체. 그냥 전체라는 건 20이 되겠죠? 그럼 20이 나오려면 15, 28, 23에서 뭘 빼야 됩니까? 3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그림은 이 첫 번째 그림은 얘입니다. 누가? A 합 B가 그냥 곧 누구야? 전체. A 합 B가 전체. 그럼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아까 이 그림이 있었잖아. 전체 안에 A랑 B가 있었는데 뭐 어떤 그림도 있었냐? 여기에 원소가 있던 적 있었잖아. 근데 이런 원소 없이 그냥 A와 B가 그 전체다. 이 그림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봐요. A교 B가 제일 크고 싶어. 그럼 봐봐. 이 사이값이 이거지. 약간 원방 느낌인데 이렇게 생기다가 결국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누가 더 작습니까? 8이 더 작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왼쪽이 좀 더 큰 거, 오른쪽이 작은 거야. 그럼 그 다음 교집합이 커지다가 어디까지 가보겠어? 그냥 B가 들어가겠죠. 이런 그림일 때가 누굽니까? 이 두 번째 그림. 그럼 이 구도에서 교집합이 누구야? A랑 B. 이런 그림에서 교집합이 누구죠? 작은 애? B죠.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8이죠. 다시 말하면 A와 B. 이 그림에서 A와 B가 누구야? 큰 애. A. 얘가 1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거든. 근데 일단 들어보니까 어렵죠. 일단 최대랑 최소가 나오면은 이 식은 써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돼. 어디까지? 여기 식까지 써줘야 돼. 내가 식 어떻게 썼냐면은 일단 이 관계식은 쌤이 써놓고 A랑 B는 고정이라고 했잖아. A랑 B는 고정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A교 B가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 여기 값은 고정인데 여기가 최대로 제일 큰 걸 빼면 값이 제일 작은 게 나올 거고 제일 작은 걸 빼면 제일 큰 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합집합보단 교집합이 예시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교집합 어떻게 들었냐면은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좋아. 근데 없을 수는 없다고 했어. 왜? 최대가 20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가 20일 때 교집합 3이고요. 교집합이 커지는 부분은 A가 크고 B가 크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이 상태에서 점점 안으로 좁혀다 보면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여기 그림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럼 이 그림일 땐 누가 제일 크냐? A가 크고 B가 작겠죠. 그래서 B가 제일 큰 거, 교집합 중에서. A 합 B 중에서 제일 작은 건 15.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11까지. 알겠죠? 201번 보면은 A, B, C 나와 있는데 이거 풀어달래요. 쌤 일단 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배 법칙 써도 되는데
지금 뭐 엄청 중요한 연산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B랑 C에 뭐 가지고 다라는 거야? 교집합이니까 공통. 그럼 공통 누구 있어? 3, 5, 6? 오, 빠른데. 그럼 이게 B 교시니까 A랑 합쳐달래. 합집합은 뭐야? A 거랑 얘를 합치는 거니까 공통된 거 한번 써주시고 누구 추가해주면 돼? 앞에다가 1, 2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1, 2, 3, 5, 6. 알겠죠? 혹시 두 집합이 서로수인 거 무슨 말이죠? 두 집합이 서로수인 거 뭐였죠? 뭐였죠 아까? 두 집합 서로? 뭐가? 두 집합에 공통된 부분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숫자 서로서랑 좀 관계 지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얘 마이너스 1이고요, 원소. 오른쪽 눈으로 풀 건데 x제곱이 1이래요. 그럼 x는 뭐뭐 나와? 뿔마 1. 그러면 1이 겹치니까 안 돼. 2번. x는 6보다 크다. 7부터 쭉 x제곱이 9래요. x 뭐 있어? 원소? 뿔마 3. 그럼 뿔마 3은 6보다 큰 것 중에 속하나? 아무도 안 속하죠. 그 왼쪽이랑 오른쪽이 교집합이 없다. 얘가 서로 속겠죠. 오케이? 3, 4, 5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랑 자연수. 음이 아닌 정수가 뭐죠? 음수 말고 0이랑 자연수. 맞지? 양수랑 0이니까 이 둘은 자연수가 공통이고요. 짝수인 자연수, 양의 합수가 두 개인 자연수. 일단 이거 무슨 말이죠? 양의 합수가 두 개인 자연수. 두 글자로. 소수. 그럼 이거 공통된 거 있나? 짝수랑 소수랑? 뭐 있죠? 2 있죠. 공통된 거 2 있고요. 4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 28 공통인 거 있으니까 버려야지. 28의 배수들. 맞죠? 그래서 서로서는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여집합 가볼 건데요. A 합 B 여 나왔습니다. 그럼 쌤이랑 A 합 B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얘를 구해주는 게 우선이겠지. 왜냐면 A 합 B를 구해야 A 합 B 말고 나머지를 같이 구할 거니까. 근데 A 합 B를 구하기 쉽냐? 아니 B는 있는데 A가 없어. 근데 A 여가 나와 있기 때문에 A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A 여 잘 보니까 2, 4, 6, 8, 10이거든요. 누굽니까? 짝수들입니다. 그럼 쌤은 A는 1부터 10까지 중에서 홀수를 가지고 와주면 되겠죠. 누구 있습니까? 1, 3, 5, 7, 9. 그럼 1, 3, 5, 7, 9랑 B랑 합치겠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1, 3, 5, 7, 8, 9, 10. 맞습니까? 그럼 이게 A 합 B니까 A 합 B 말고 나머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이거 말고 나머지 뭐 있습니까? 2, 4, 6. 그래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 써줘야 돼. 중괄호. 알겠죠? 차집합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얘들아 지금은 어떤 연산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A 빼기 B를 구해봐도 돼. 쌤은 두 가지 방법 알려주긴 할 텐데 일단 이 말대로 풀어볼게요. A 빼기 B 구해보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A가 주라고 했어. A 세팅 해주시고요. B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거 빼주세요. 여기서 3의 배수 빼줘. 누구 있어? 그럼 이게 누구야? 이게 A 빼기 B야. 그럼 A 빼기 B의 여집합이래. 2, 4, 8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디서? 전체 집합에서. 전체에서 2, 4, 8 빼고 나머지 2, 4, 8 빼고 나머지 1, 3, 5, 6, 7.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A 빼기 B를 구해서 푼 거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나랑 A 빼기 B를 한번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차집합 4글자 앞, 교, 디여라고 했었죠? 앞, 교, 디, 여까지. 그럼 이 여집합을 뿌릴 거야. 드모로만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집합 주면은 A여. 여집합 주면은 합집합. 여집합 주면은 B여의 여니까 B까지. 됐어요? 그럼 B집합 3의 배수랑 누구랑? A여. 그럼 정리하면은 A가 짝수잖아. 그럼 A여는 뭐겠어? 홀수겠죠. 그럼 홀수랑 3의 배수 합쳐주면 됩니다. 1, 3, 5, 7에다가 3의 배수 추가해주세요. 3, 6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거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A랑 B 집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A 빼기 B를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지금 딱 봤을 때 얘들아, 뭐 A 집합 나와 있고 A 교비 나와 있고 A 합비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너네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데 아직은 어렵잖아. 그 다음에 뭐 집합의 설명이 나와 있고 갑자기 B를 구해달래. 그러면은 뭐 너네가 푸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준 다음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집합의 뜻과 표현 처음 수업해줬을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은 뒤에 단원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연산에서는 이 그림을 많이 그릴 거거든요. 너네가 숫자 넣어보면 돼 얘들아. 일단 A 먼저 넣어보는 거 좋긴 한데 A 교비는 딱 3, 6이니까 얘부터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A 맞춰줄 수 있지. 3, 6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나머지 뭐 써주면 돼? 1, 2, 4 써주면 되고. 이제 여기 어떻게 채울 거냐? 얘랑 얘랑 다 더한 게 A 합비잖아. 그럼 1, 2, 3, 4, 5, 6, 7이랑 비교해서 1, 2, 3, 4, 5, 6, 7. 5, 7이 없네. 그럼 여기 채워준 다음에 집합 B잖아. 그럼 집합 B는요, 원소로 써줘야 되니까 3, 5, 6, 7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림이 그려야 좀 잘 보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 빠진 것 같습니다. A 교 B가 1, 2래요. 그럼 A 교 B의 의미가 뭐였지? 공통된 거지. 그럼 공통됐다는 거 얘들아,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공통이죠. 그러면 A에서 2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2일 수밖에 없습니까? 2가 2일 수밖에 없겠죠? 답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2인 겁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응인 거고요. 얘는 A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1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뭐에서 풀 겁니까? 나눠서 풀 겁니다. 답은 한 개 나올 거니까 A에 2 넣어보겠습니다. B집합에. 그럼 넣어버리면은 3, 4, 5 바로 버릴게. 왜? A 교비가 1, 2가 나와야 된다고 쌤이나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1, 2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A에 마이너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0, 1, 2. 여기 1, 2 있어? 1, 2 있죠. 그럼 A가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도 뭐 차집합이 나오면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쭉 성질이야. 이건 아까 쌤이 그냥 이해하면서 풀자고 했거든요. 한번 좀 이해가 좀 정리가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집합에서 A 여 뺐대. 그때는 A 나왔대. 참일까? 전체에서 A 말고 나머지 뺐어. A 나오나? 좀 어려우면 A 여 2항 해볼래? 그럼 A랑 A 말고 나머지 다 더했어. 그럼 누구 나오겠어요? 전체 나오는 거 이거 맞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A 말고 나머지랑 A랑 공통 부분 가지고 왔어. 일단 이들은 거의 상극이야. 얘 말고 나머지를 다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없겠죠. 공집합. A는 전체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혹시 전체 집합의 여집합 누구죠? 전체 말고 나머지. 없죠? 그럼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인가? 얘는 원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얘는 뭐라도 있어야 돼. 근데 부분집합의 관계는 이놈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만든 거잖아.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은 얘는 참이 되겠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 맞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5번 같이 정리할 거예요. 이거 처음 배우는 거니까. A, 교. 혹시 얘 무슨 법칙 써주면 되죠? A 교, A 합, A 여. 인데 분배 법칙 중에서도 흡수 법칙이라고 했었는데 왜? 겉에 있는 집합 두 개 중에서 밖에 있는 거랑 겹치는 게 있잖아. 그럼 뭐라고 했어? 밖에 있는 걸 흡수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A 합이랑 A요. A랑 A 말고 나머지를 합쳤어. 그럼 전체가 나오겠죠? 전체랑 A랑 교집합했어. 아까 교집합은 작은 애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A가 좀 더 작죠. 그래서 A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5번은 뭐 그냥 읽어보면 알지 않을까? 왜냐면 A 교비. A랑 B랑 공통 부분이랑 A랑 B랑 합치 부분이랑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래. 얘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모르겠어요. 앞에 개념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위에 또 나와 있네. 알겠죠? 밑에 위에 성질 보고 풀어주시고요. 이제 이게 아까 쌤이랑 이 참고해서 봤던 건데 솔직히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랑 얘 보고 어떤 포함 관계인지 어떤 벤 다이어그램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누가 더 큰 겁니까? 얘들아? 저 그림은 A 교비가 B래요. 누가 더 커요? 교집합이라는 건 작은 걸 가지고 오는 건데 근데 그게 B가 나왔어. 그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겠죠. 이 그림이야.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야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풀어주세요. A랑 B랑 합쳤어. A야? 합집합은 큰 거 가지고 오는 거잖아. A랑 B랑 합쳐봐. 그럼 누구 나와? A 나오는 거 맞죠? 두 번째 A랑 B랑 합쳐봐. 아까 A 나왔었죠? 그럼 A는 A의 부분집합이야?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맞죠? A 빼기 B가 보겠습니다. 저기 빼기에서 공집합이 나오려면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되는데 지금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죠. 틀렸죠. 공집합이 나오려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겠죠. B 빼기 A야죠. 답이네요. 4번. 얘는 아까 말해본 것처럼 지금 이 구도잖아요. 얘를 뒤집어 까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B 말고 나머지가 더 큽니다. A 말고 나머지보다. 그래서 4번이 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번도 참이 되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은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오늘 숙제할 때 많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쪽 유형은 보면 알겠지만 부분집합으로 푸는 건데 왜냐면은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봐요. 둘 중에 누가 큰 거죠? A교 X가 X래요. 교집합은 공통된 거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작은 애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A교 X가 X 나왔어. 그럼 누가 작은 거야? X가 작은 거야. 작다는 의미는 X가 A에 포함된다. 두 번째, A 빼기 B랑 X랑 합쳤어. 합집합은 큰 게 나와. 큰 게 나온 게 X가 나왔어. 그럼 둘 중에 비교했을 때 X가 크다는 얘기야? 그럼 크다는 거는 이렇게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면 딱 사이즈 보니까 오늘 쪽지 시험에 나왔지만 너네 오답한 내용 이 구도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A 빼기 B는 X에 포함되고 X는 A에 포함된다. 그럼 나랑 얘네들은 부분집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해석해서 풀 거고요. 이렇게 해석해서 풀 건데 A 빼기 B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 빼기 B 얼마 나옵니까? A에서 B 빼주세요. 1, 4, 16 빼주세요. 7, 10, 16 X 궁금하고요. A라는 집합은 1, 4, 7, 10, 13, 16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런 구도기 때문에 A 빼기 B는 X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겁니다. 근데 X의 원소에 7, 10, 16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겠죠? 16이 아니잖아요. 13이잖아요. 고마워. 뺐으니까 땡큐. 여기까지. 그럼 X의 원소에는 7, 10, 13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겠죠? 13이라고? 뺐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럼 1, 4, 16은 어때? 들어오거나 말거나 상관없겠죠? 둘, 둘로. 그럼 다 더하면, 다 곱하면은 8가지 나오겠지. 앞에 했던 부분집합 문제랑 똑같은 건데 집합을 좀 다양하게 준 거죠. A 빼기 B로. 봅시다. 빨리 좀 해볼게요. 문제 정하는 게 A여 교 B여입니다. 혹시 저기 여집합이 둘 다 붙여져 있죠? 그 너네 생각을 해야 돼. 얘를 한번 바꿔서 풀어볼까? 여집합을 끄집어내볼까? 그러면은
A 합 B 여가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얘들아 A와 B를 구한 다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합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는 9보다 작은 자연수 1부터 8이고 A 빼기 B가 6, 7이고 B 빼기 A가 3, 4고 A 교 B가 5인데 쌤이 원하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서 봅시다.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겠지만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A 교 B 나와 있고요. A 빼기 B도 나와 있고요. B 빼기 A도 나와 있습니다. 너네 충분히 원소 넣을 수 있습니다. A 교 B 여기고요. A 빼기 B 잘 생각해보면은 A 중에서 B 말고 나머지 어딥니까? 6, 7. B 빼기 A는요. B에서 A 말고 나머지 3, 4. 그 문제는 여기까지 준 겁니다. 근데 전체는 뭐부터 뭐까지래요? 1부터 8까지래요. 그럼 남은 숫자는 어디 있겠습니까? A와 B요. 반대에 있겠죠. A와 B 말고 나머지 1부터 없네. 1, 2, 3, 4, 5, 6, 7, 8까지. 그 문제에서 원하는 A와 B여는 여기 말고 나머지니까 얘네들 뜻하는 거겠죠. 얘네들이 모두 원소합이니까 답은 11로 풀어주면 되겠지. 제가 문제 풀 때 좀 안 풀리면은 그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풀어주면 좀 더 쉽게 풀리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압교디어가 나온 거고요.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틀려도 돼. 알겠죠? 일단 A교 B어는 건들 게 없습니다. 쟤는 차집합이 바뀐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건들 필요 없고요. 그 뒤에 거 바꾸겠습니다. 저기 A 빼기 B여 보이죠? 압교디어 쓰면 얘들아 상관이 없어. 다 풀려. 그러면 압, 교, D의 여집합이야. 그럼 B여의 여죠. 그럼 뭐로 바뀝니까? B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럼 혹시 얘를 보고 너네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쌤이랑 생각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 결과가 나왔는데 얘는 잘 보니까 A교 B여 합집합 A교 B야. 그럼 어때? 뭐가 보이나? A랑 B여를 집합 말고 그냥 얘들아 하나의 그냥 뭐 문자로 봐줘도 돼. 너무 집합으로 보면 헷갈리거든? 너네가 알고 있는 문자 뭐 X, Y나 뭐 A, B 이런 식으로 A교 B여 합 A교 B야.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 있죠? 공통으로 A 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얘들아 왼쪽 오른쪽 공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런 느낌이지 않아?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얘들아? 우리 A, B 더하기 AC 어떻게 바꾸냐? A에 B 더하기 C로 바꾸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온 거니까 우리 이렇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A교 B여 합 A교 B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A교 B를 묶어서 B여라 곱해지려면은 B여가 있어야 되고 A교 B가 되려면 여기 B가 있어야겠죠? 가운데 연산 뭡니까? 합집합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여 합 B 얼마 나옵니까? 전체 나오겠죠. 전체랑 A 교집합 해주세요. 교집합은 작은 애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A 나오겠죠. 교집합은 공통 애니까 작은 애, 합집합은 합치는 거니까 큰 애. 알겠죠? 이제 이쪽부터 문제 유형인데 얘들아 얘는 뭐 위에 풀이 방법 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꼭 저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그냥 쭉 풀면 되는데 이 AN이라는 건 지금은 양의 배수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하는 겨. 지금 얘들아 이게 겉과 속이 달라서 뭐 분배 이용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쌤이 쭉 풀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풉시다. A3이랑 A8을 합쳐달래요. 그럼 나랑 A3은 3의 배수니까 쭉 써주시면 되고요. A8은요. 얘도 8의 배수이기 때문에 쭉 써주시면 됩니다. 합쳐달래. 그러면 A3 합 A8은 여기에 뭐 3의 배수도 있고 8의 배수도 있고 그냥 다 섞이는겨. 알겠죠? 이 A3 합 A8이랑 누구랑 교집합해달래요? A12랑. 그럼 12가 뭔지 알잖아. A12가 그냥 12배수잖아. 그럼 얘네들 중에서 12배수가 있나 없나 뭐 12가 있나 24가 있나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2랑 24랑 36을 다 써보니까 결국 누굽니까? 3의 배수들이죠.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 3의 배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그러니까 누가 더 원소가 적습니까? 얘는 3의 배수랑 8의 배수 다 더져 있는데
얘는 12의 배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적은 애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얘는 A12 가지고 가주면 되죠. 오케이, 보자. 여기서도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쌤이랑 뭐 A랑 B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뭐 해 구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해봅시다. 지금 첫 번째는 x-2고 x-4고 0 이상이네? 그럼 얘는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겠죠? 두 번째는 3, 1 3, 4, 9, 4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3x 더하기 4랑 얘는 x-3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랑 3 나오겠죠? 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값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값. 그러면 두 번 줄이 있는 분 여기겠죠? 그래서 이 집합 A 교비를 구하는 거니까 쌤은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 원소 나열법을 쓰는 거 좀 애매하잖아. 왜냐면 해가 이렇게 돼 있거든. 원소 나열은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나열해서 풀어야 되는데 미안. 왜 3을 썼지? 2라 써야 되는데 이 원소를 나열할 수는 없잖아. 맞지? 뭐 정수도 아니고 다 써야 되는데 그럼 내 생각에는 뭐 답지는 아직 안 봤지만 아마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이쁘게 써지지 않을까요?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은 여기다. 알겠죠? 이렇게 적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데요. 아까 이제 15분부터 했어가지고 여기를 조금 잘 봐줘야 되고요. 쌤이랑 뭘 기억해줘야 되냐? 얘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냥 지금 문제는 그냥 쭉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와. 이게. 그래서 일단 문제는 풀어줄 거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어버리면은 이 A 별 B는 그냥 뭐 해달라고 했냐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합집합이래. 앞에 거랑 뒤에 거 교집합을 빼달래요. 지금 봐요. A랑 공집합의 합집합 얼마 나와요? 큰 놈 A. A랑 공집합의 교집합 작은 놈 공집합 빼면 얼마 나와? 뺄 것도 없잖아. 공집합은 A 나올 거고 A랑 A 합집합 A 나올 거고 A랑 A 교집합 A. 그럼 나에서 날 뺐네? 그럼 안 빠지나? 아니 다 빠지지. 없지. 공집합. 답은 2번. 전체랑 공집합의 합집합 전체랑 공집합의 교집합 공집합 빼면 아무것도 안 빠져. 전체랑 A의 합집합 전체랑 A의 교집합 작은 애 빼면 전체에서 A 다 빼지니까 A 말고 나머지 다 남겠죠.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B별 A는 B합 A에서 B교 A 빼는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 교집합 돼도. 알겠죠? 그래서 문제 답은 2번인데 여기서 이 식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A합 B 빼기 A 곱인데 얘를 이렇게 말 많이 해. 대칭 차집합.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차집합이 없는데 뭔 말입니까? 저 A합 B 빼기 A 곱이를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버리죠? 그럼 얘랑 똑같습니다. A 빼기 B랑 합 B 빼기 A랑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연결 지어서 같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A합 B에서 A 곱을 빼는 거나 A 빼기 B랑 B 빼기 1 합친 거. 근데 혹시 오늘 많이 문제를 몇 개 안 풀어봤지만 이 식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지십니까 혹시? A합 B에서 A 곱이 빼는 거? 머릿속으로 그려지나? 뭐 전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A합 B에서 A 빼봐. 그럼 혹시 어디 그림 나와? 머릿속으로 그려져? 아주 좀 어렵나? A 앞에 색칠되어 있어 다. 누구 빼달래? 여기 빼달래. 그럼 누구 남냐? 여기 남죠. 이해가 이건? 근데 이 그림이 얘야. 왜요? 여기 어떻게 해석할게요? 전체 A에서 누구 빼면 돼? A 곱이. 그냥 전체에서 B 빼면 되잖아. 맞죠? 그 다음 오른쪽은 B에서 누구 빼주면 돼? A 빼주면 되죠. 그럼 이 그림이 A 빼기 B랑 B 빼기 1 합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대칭 차집합의 의미는
이렇게 반 가르면 또 둘이 대칭될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왼쪽도 차집합, 오른쪽도 차집합이어서 아마 대칭 차집합 이런 게 붙여진 것 같은데 뭐 전문적 용어인지 모르겠어. 보통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 빼기 B랑 B 빼기 A 나오면 이런 말인지 해석해 주시고 저 A야 B 빼기 A 곱이도 이런 말인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게 대칭 차집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